예,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복되는 칩거 정치라고 잡아봤습니다. 틀어박혀 있다 집안에 이런 뜻인데요. 좀 쉽지 않은 단어지만 정치권에서는 흔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코너에 몰리면 이 칩거로 전국 반전을 꾀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김희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며칠 사라졌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여러 신문들의 일면을 보시면 한 장에 똑같은 사진들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 비대위원장에게 90도 인사하는 모습인데 오빠가 돌아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자, 이런 장면 연출을 통해서 김 비대위원장의 칩거는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적이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빠는 김희옥 위원장은 아닙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 장면은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뉴스로 보기에는. 정치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칩거 정치도 있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요.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칩거를 통해서 존재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자, 스스로 비례대표 2번안을 추인해서 셀프 공천 비판이 일자 당무를 거부했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내 복장 보면 몰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난 더 이상 더 이상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얘기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고. 자, 저런 상태였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자택까지 찾아가고 진화에 나서면서 결국 이틀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뭐 이 칩거가 늘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손학규 전 고문인데요. 뭐 지금은 칩거의 아이콘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2007년 3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그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이 두 유력 주자였던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만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백담사의 칩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제 자기 뜻대로 경선룰을 바꾸지도 못했고 또 당시 이명박 후보는 손 전 대표가 나가도 춥지만 뭐 여기 있어도 시베리아지만 밖에 나가면 더 춥다.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사실 칩거하고 나올 때마다 다른 큰 뉴스가 또 터져서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봤던 그런 기억도 뭐 있습니다. 칩과랑 잘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탈당을 했었고요. 또 다른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천 당시에 막판에 부산으로 달려갔다가 달려갔던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친박이 주도했던 공천을 막으려고 칩거 카드를 선택했지만 하루 만에 스스로 상경하면서 칩거 카드가 좀 빛을 발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칩거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다 벽을 쌓고 딱 끊어버리느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그때 건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말이죠. 뭔가 매스컴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죠. 자, 다른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누리당이 너무 극우적이다라는 발언입니다. 뭐 언뜻 보면은 야당 정치인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가 얘기했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칩거에 실패했던 김무성 전 대표 발언입니다. 자, 어제 그 선영을 찾았다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 자, 극우에 가 있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앞으로 중도로 옮겨야 된다. 또 그동안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집토끼를 잡으려고 과거에 함몰되는 등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보여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제 김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색다르긴 하군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작년 하반기 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를 좀 살펴보시면요. 몇 가지 발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학계 90%는 좌파가 점령했다. 우파냥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당시에는 좌파들이 테러 수준에 가까운 방해 공작을 했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국정화 싸움에서 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좌파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북한 놈들이 어떻게 보겠나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뭐 새누리당이 극우에 가까이 가 있다면 그 상당 부분도 일정한 지분이 김 전 대표에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이념 편향적인 발언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번 발언 하나 들어보시죠. 과격한 이 불법 투쟁 시민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너무 극우로 가 있으니까 좀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도 포함한 이야기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저성과자인가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그 새누리당과 정의당 간의 때 아닌 저성과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심상정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저성과자다라고 비판하자 오늘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심 대표 실적이 떨어지니 대통령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이 국회 저성과자로 해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바로 자, 과연 둘 중에 누가 저성과자인지 국민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뭐 글쎄요. 여기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